보수 대통합의 한편에서는 또 하나 통합 움직임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한신당, 호남 세력의 통합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바로 안철수 전 대표지요. 지난 20대 총선 때 다 함께 국민의당에서 한 표를 탔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다시 뭉치는 것, 공통점이 뭔가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런 뜻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3지대에 안철수 합류할까요? 지금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와중에 지금 불쑥 등장한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제3정당 출연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요즘에 보면 마크롱 얘기도 두 사람이 같이 하고요. 혹시 이렇게 또 같이 다시 손을 합치려나요?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어떤 정치를 하든 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 반문연대만으로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연대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지 반문연대는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뭐 이런. 국회는 싸우고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없는 정치를 좀 타협하고 합의하고 정당 간에 협의도 하고 좀 정치다운 정치를 만들어 보자. 적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존 정당들 간의 통합이라든지 정계 개편도 같이 모색되는 것이 오늘 현실적인 토론회의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가 되고 또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평화당의 정동영,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가 물러가면은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일부 호남 세력이 올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모이자. 예. 모이고 또 민주당에서 공천 편향 맞고 넘어올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제3세력으로 나갈 수 있고, 1월, 좋은 시간은 2월, 또 민주당이 공천에 망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3월까지라도 충분하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다시 합당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해보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한번 볼 텐데, 자, 정진환 교수, 지금 원래 국민의당, 물론 이제 손학규 대표는 나중에 이제 합류했지만 국민의당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합치려고 하는 노력은 아마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나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요? 자, 국민들이 보기에요, 우선 가치와 명분이 없어요. 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분들이 다 전부 개인을 다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다 저분들이 한 집안 식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자기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 선거 앞두고 선거가 목전에 닥치니까, 자, 어떻게든 처절한 몸부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 이제 와서 호남 중심의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 자,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가치와 명분이 뭐냐라는 것을 우선 묻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그 목표가 반문재인으로 뭉쳐야 된다? 이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는 것이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자, 3지대 신당의 어떤 전반적인 토양은 필요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시되는 어떤 선거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3지대 정당이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는 뭐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이 사람들이 단일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단일 정당을 대표할 만한 소위 이른바 2016년도에 국민의당 안철수 같은
이른바 단일한 리더십으로 예.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히 후자 안철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또 얼굴은 또 누구로 해야 될까요? 그게 얼굴이죠. 결국 예. 안철수라는 게 얼굴일 텐데 안철수가 안 들어오면. 안철수가 안 들어오면 또 어떤 얼굴을 하겠습니까? 예. 자, 그거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저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전혀 별개 또 구원투수 전문이라고 하는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을 당의 얼굴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대중적으로 그 당이 파괴력을 갖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최경철 의원,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각자 가서는 승산이 없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금배지 또 한번 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호남 기자분들한테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예. 지금 호남 정서가 어떠냐? 제3지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호남 기자들이 2구 동성을 한 얘기가 이번에는 없다. 왜냐하면 4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호남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게 우리가 마음을 줬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호남이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 정부를 버릴 수 없다. 호남은 이번에도 전략적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튼튼하게 가서 호남이 만든 정권이 제대로 가는 길을 내야 된다. 예. 이번에도 호남 사람들이 격눈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 얘기였어요. 근데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가진 기자들도 있었어요. 호남이 지금 민주당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팽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좀 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뭉쳐서 새로운 세력에게 표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였고 예. 압도적인 사람들은 호남은 이번에 민주당으로 간다. 결국에는 제3지대가 호남에 발을 붙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제가 취재한 그 호남 기자들의 이구 동성적인 발언들이죠. 예. 그래요. 지난번 총선 때 그렇게 당해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 총리는 꼭 호남 사람 계속 뽑기도 해요. 김한규 변호사는 저 당들의 통합 움직임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성사 가능성은 결국 본인들 그 한 명 한 명 개인들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을까 이 확률을 볼 텐데요. 여차하면은 민주당의 표현은 약간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백기투항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그 또 신당에 또 이제 참여하는 의원들일 수 있겠는데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호남에서 사연정과 같은 호남에서의 어떤 득표와 플러스 이제 바뀐 선거제도로 인한 또 비례 여기에 그 중점이 두고 있는데 과연 사연정과 지금이 과연 정치 환경이 같은지도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어떤 명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시려는 거 외에는 선뜻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지금 호남 분들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도 언론 통해서 보더라도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 정부 지지, 특히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하셨는데 예. 이 분들도 그런 현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아마 일정 부분 유기식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전과 과연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용기찬 부위원장. 저는 그때 4년 때는 국민들께서 어떤 특정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지대라는 단어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다가왔고 그 거대 정당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거 정부를 견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견제할 능력이 안 됐고 숫자도 모자라고 했지만 나머지 정당은 견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론을 다시 띄우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문연대라는 기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3개 정당은 반문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반대를 하셨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들어오시면서 일성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안 대표님이 갈 곳은 뻔합니다. 이것은 반문연대 기치를 걸고 일단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정견제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총선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행보가 일단 나와 있고 당위적인 행보가 예. 나머지 3개 정당은 분명히 합당을 할 겁니다. 해서 호남에서 지역 의석수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호남표를 가져가면서 비례정당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철수 전 대표 발언을 조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연히 만나고 상의 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많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자체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제 머릿속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선거에서의 어떤 이합집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 정연환 교수 다 쓰셨어요?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안철수 대표야 뭐 독한 마음을 먹고 귀국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총선이라고 하는 이 열린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세력화를 도모하고자 하겠죠. 예. 그러나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정치 입문 9년째입니다. 근데 연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안철수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진보적인 것 같냐, 예. 보수적인 것 같냐, 예. 뭐 이런 중도적인 것 같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모른다가 45%예요. 자, 정치 입문 9년째인데도 예. 아직도 정치 노선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귀국에서 귀국 일성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도대체 메시지의 명료함이라든가 뭐 이게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도 도대체 통합을 하겠다는 거야, 독자 창당을 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는 민주당이든 통합신당이든 뭐 보수 통합신당이 됐든요, 그 당의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정치 공학에 의해서 예. 합당이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는 자, 중도 보수 실용 정당을 표방했는데 자, 기계적인 중간 또는 반문재인 깃발 이것만으로는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면 실패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인다. 예.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3당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그쪽과 합칠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압축된단 말이에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간을 보고 있죠.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근데 간을 보고 있는데 둘 다 이제 별로 짜질 않아요. 예. 가능성이 두 개 다 지금 별거 없다는 거죠. 예.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결국 세모이거든요. 내 옆에 새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정치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 옆에는 지금 새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새로운 새를 만들 시간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안철수 대표 지금 교과서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답 노트 보고 내일 모레 바로 시험을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대표께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험 칠 자세가 안 돼 있다. 예. 결국 시험에 너무 임박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시험을 절대로 치를 수도 없고 설사 치른다 한들 성적이 신통찮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께서 너무 늦게 들어왔다. 작년쯤에 들어오셔서 준비를 했으면 그리고 새몰이를 했으면 어떤 공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새몰이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초록색 바람을 일으키려 해도 초록색 바람은 별로 불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너무 일찍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밖에 오랫동안 워낙 그 국회 시계가 빨리 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갔다 돌아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안에 그 국회의원들 내지 국민들은 굉장히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엄청난 혼란스러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때까지 조용히 계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갖고 들어오셨을 걸로 전 믿고 싶은데 반문연대 기치 아래 모이실 걸로 보이고 다만 지금은 같이 활동했던 의원님들의 또 개인적인 진로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조만간 움직이시지 않으실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